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주제 평화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남북교류협력, 남북교류협력과 강원도 사회적 경제 방향 발표할 정황입니다. 작년 2018년도에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그리고 북미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여타의 일반 기업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또 사회적 경제 분야도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면서 작년 9월 18일 날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남북교류협력의 기조와 방향에 대한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 측 발제자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경기도에서 작년 이맘때네요. 경기도에서 평화와 사회적 경제 남북교류협력으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올해 2월에 스톡홀름에서 북미 협상이 결렬되면서 북미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 논의도 제가 참여하고 있던 단체의 논의도 좀 소강 상태에 들어있다가 오래간만에 강원도에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 포럼을 열려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연구한 시간이 대략 한 20년 정도 됩니다. 제가 전공은 사회복지인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만히 있는데 같아진 게 아니라 독일 교민 중에서 독일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북한을 오고 갔고요. 그래서 북한에 관한 자료들이 독일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교민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북한에 관한 자료를 상당히 많이 보고 그 이후로 한국에 와서도 북한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 북한에 관한 연구를 한 건 물론 개인적인 관심사였고요.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조금 냉전적인 사고에서 북한의 나쁜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그냥 오브젝트로 보고 연구를 해왔는데 그게 나름대로 석가모니 작년 국회와 우리 경기도에서 했었던 결과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북미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는 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는 개선될 거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은 필연의 역사적 과정입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과정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어요. 이미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조금 멈칫한 거지 이게 다시 원상 상태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강 상태가 내년까지 갈 텐데 내년 2020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북미 관계가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또 1년 동안 강원도가 이 남북교류 협력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지금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의 이제 북미 관계하고 북한 비핵화에 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해 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해왔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남북교류 협력의 방향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반도가 엄청난 변화를 이루기 시작을 했죠. 작년부터. 그래서 그 변화의 핵심은 평화와 비핵화예요. 그래서 이제 평화와 비핵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평화 비핵화의 결과가 평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 평화 체제와 비핵화는 관련은 있지만 서로 다른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를 먼저 보시면 평화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화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즉 비잉이 아니에요. 비잉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조건이나 상태를 만드는 그 동력입니다. 다이나믹이에요. 평화라고 하는 게 아주 고요한 상태가 어떤 갈등이나 대립이 없는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어떤 그런 동력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평화는 뭐냐? 한반도의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결과물로 오는 게 아니라 평화는 이미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출발, 스타트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에서의 패러다임이 뭐냐? 분단, 반공, 냉전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우리는 평화, 번영, 상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첫 출발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70년, 뭐 짧게나 50년 동안 식민지 경제, 전쟁 경제를 통해서 왜곡된 시장 자본주의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경제로 갈 거냐, 거기에서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평화경제의 한 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가 사회적 경제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핵심이자 과제입니다. 비핵화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화체제는 비핵화의 결과물이 아니죠. 이 비핵화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선언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잖아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체제 안전 보장이고, 두 번째는 대북제재 해제예요.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북한의 체제 안전 문제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의 문제라. 비핵화의 문제. 그럼 그 체제 안전 보장은 뭐냐? 세 가지인데요. 자위, 자주, 자립입니다. 군사적인 의미에서 자위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립국가, 못하네요. 자주국가입니다. 자주국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선결 과제는 뭐냐면 북한과 미국이 북미 수교를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적인 국교 수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에서 자립은 2016년까지 공식적으로 핵무력 우선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경제 건설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 신년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자위나 자주나 자립 같은 경우는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상태로서가 아닌 동력으로서 평화체제가 선결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는 이 핵폐기,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비핵화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누구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비핵화 과정을 써놨는데, 비핵화 과정이라는 건 유해, 폐쇄, 동결, 불능화, 폐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유해라는 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핵실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건 핵기술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는 이제 핵시설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폐쇄 동결이고, 그리고 이제 불능화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핵 관련 시설들을 이제 파괴하는 거고, 이제 폐기는 완전히 이제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의 영변만 해도 핵 관련 시설이 약 400여 개가 있고요. 북한 전역으로 보면 약 4,000개의 핵 관련 시설이 있어요. 이걸 다 폐쇄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데, 이유는 뭐 양국 간에 서로 다른 세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비핵화는 평화협정 또는 뭐 평화체제라는 틀에서만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는 복잡한 고도의 국제관계의 방정식이에요. 단순히 북한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차원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했죠. 20% 비핵화면 충분하다. 그 20% 비핵화가 뭐냐면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분열 물질, 핵물질, 핵무기에 소위 이제 안고가 되는 핵물질, 플루토늄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도록만 해도 된다. 그게 20%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20% 비핵화면 충분하다는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이제 2000년 이후에 북한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김정일 시대,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가장 이제 획기적인 그 경제 조치는 2002년 7월 1일에 있었던 경제 개선 조치였습니다. 제가 북한을 쭉 연구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체제와 시대와 김정은 시대와의 큰 차이점을 하나로 얘기하라고 하면,
김일성, 김정일 시대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북한이 어떻게 변할지. 근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측 가능한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정보만 알면요, 북한이 어떻게 갈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어떤 형태의 남북교류나 또는 어떤 형태의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이루어지든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할아버지, 아버지 때 김일성, 김정일 시대하고 달라요. 그리고 김정은이 상당 부분 공개를 하고 있어요.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단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상당히 초조감에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뒷부분에서 아셔야죠. 그래서 북한 체제는 북한헌법 19조에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 경제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뭐 평양에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 올라가고 차단이고 경제 발전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뭐 자본주의 시장화가 됐다? 절대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장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장 탄력성을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에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구분 못하면 출발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원칙을 지키면서 이제 내부 체계를 개선하는 데 목표가 있었고, 2002년 7일 경제 개선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은 1995년부터 세계 각국이, 세계 서방 세계가 북한에 대한 그 제재를 하기 시작한 이제 94년, 95년부터 북한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95년부터 98년까지 소위 고난의 행군을 겪어요. 그때 기아로 사망한 북한 인구가 뭐 100만, 200만, 300만 통계가 다 다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기아로 아사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사망한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을 겪고, 그리고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회담을 하면서 그 이후에 김정일 이제 그 취재 때 비공식적인 그 고난의 행군 때 생겨났던 소위 장마당, 그러니까 비공개 시장이죠. 북한의 인민들끼리 서로 이제 비공식적으로 하던 경제 활동을 공식화한 게 2002년 경제 개선 조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웠던 북한의 이제 그 경제 시대 당시에 당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공급됐던 배급 체제가 다 무너졌어요. 거의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배급 체제를 개선한 게 7일 경제 개선 조치인데, 이때 이제 이루어졌던 게 이제 뭐 가격 결정 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과 임금의 현실화, 그 다음에 화폐 임금제 도입, 그리고 2009년도 이후에 화폐 개혁을 하죠. 근데 결국 실패하죠. 그래서 2002년도 김정일이 죽기 전에 했던 획기적인 경제 개선 조치가 바로 7일 경제 개선 조치인데, 이걸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계속 이어서 가요. 2011년 12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고 나서 이듬해 2012년도에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태양절이죠. 이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국가 지도자로서 첫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때 얘기한 게 뭐였냐면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이나 할아버지 김정일 때 못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김정은이 2012년 태양절 열병식 때 했던 연설이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인민들을 잘 살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듬해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3월 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이 병진 노선이 공식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김정은 시대에. 그리고 그해 5월에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개발국법을 채택을 해요. 이게 뭐냐면 경제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경제 조치 중에 크게 경제특구하고 경제개발부가 있죠. 경제특구하고 개발부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경제특구는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해요. 관리도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외국 투자기업도 다 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경제특구는 경제특구 안에 있는 그 외국 투자기업들의 직원이나 임직원들이 밖에 있는 북한의 주민들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폐쇄된 공업단지고, 경제개발법은 중앙에서 관리를 하지만 자율권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지방이. 그리고 주민들과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가 남북교류 협력을 한다면 이 경제개발법에 의해서 특정 경제개발구와 함께 협력할 수 있어요. 물론
중앙이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하지만 8, 90%의 결정권은 북한의 지방인민위원회에 있어요. 지방인민위원회, 도인민위원회가 결정을 해요. 여러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이제 경제개발 관련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7차 당대회가 열려요. 이때 뭐가 결정됐냐면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내년 2020년까지 지금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지금 시행 중인데 이때 내세웠던 목표가 뭐였냐면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간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그래서 세부 전략으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과 그리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고 하는 북한 사회주의식 시장 탄력성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 운용 체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던 사회주의 경제 개선 조치.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 때 했던 2002년 7일 사회주의 개선 조치 플러스 김정은식 경제 개선 조치.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이. 그리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뭐냐면 김정일 시대까지 없었던 공장이나 기업소 협동공장, 주로 이제 기업소나 공장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배인들이 생산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해서 남은 수익금 중에 일정 부분 국가로 다 혼납을 해야 되거든요. 바쳐야 되거든요. 세금 비슷하게. 근데 그 부분을 상당히 깎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납입해야 되는 돈을 깎아주고 남는 돈을 그 기업이나 공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월급을 더 주든지 아니면 기계를 사든지. 그러니까 이 생산성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택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제 관리제가 되면서 사회주의 기업 경영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정기 간행물 중에 경제연구라는 자료가 분기별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의 사회주의 경영학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남북교류협력에서 사회적 경제의 경영과 북한식 사회주의 기업의 경영을 비교 연구하는 연구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작년이죠. 1월 1일 아주 획기적인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 기반에만 집중하겠다. 그런데 그 전에 2017년 북한하고 미국하고 살벌했죠. 전쟁 일본 직전까지 가고 그랬는데 그게 2017년 11월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핵무력이 완성이었어요. 보통 핵무기는 3개로 이루어지거든요. 핵무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핵분열 물질, 핵물질, 그러니까 플루토늄하고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핵분열 물질을 폭발시킬 수 있는 기폭 장치가 필요해요. 기폭 장치. 그리고 이 기폭 장치를 합체할 수 있는 운반 시설, 미사일, ICBM이죠. 이 3개가 그러니까 핵분열 물질, 기폭 장치, 그리고 운송 시설, 요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운송 시설, 미국 전역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2017년 11월에 된 거예요. 그 3개 중에 마지막 과정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2018년 1월 1일 날 핵무력을 완성을 선언하고 경제 발전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작년 4월 20일 날 이제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했는데 전원회의는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하고 이제 후보위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말고 북한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작년에 열린 거에서 그 결정사항이 뭐였냐면 우리는 이제 국가 핵무력을 다 완성했으니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만 집중하겠다라고 다시 확인한 것이 작년 7기 3차 전원회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된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핵실험을 이미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다 했고, 그 다음에 핵실험 중단하겠다, 실험 발사 중단하겠다, 그리고 세계적인 핵 건축을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거는 미국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미국의 핵무기 없애라 베리죠. 그리고 핵무기 사용하지 않고 핵무기와 핵기술 이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제7기 4차 전원회의가 4월 달에 열렸죠. 내년이 이제 국가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내년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전원회의는 1년에 한 번인데 이번 주에 또 제 7기 5차 전원회의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이게 북미 관계를 논의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최종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건지 모르겠으나 이번 주에 마지막 5차 전원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 경제건설을 요약하면 이렇죠. 목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강국법, 건설법, 인민경제발전 이 세 가지.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그 이전에는 이제 당하고 군이 북한 경제를 이끌어왔는데 김정은 시대에서는 내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이죠. 그 부위원장이 지금 내각 총리를 맡고 있는 박범주예요. 서열 2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각이 북한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각 주대 경제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 뭐 내각 중심제, 그다음에 5개년 전략, 대외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특구하고 경제개발부가 현재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하고요. 중요한 건 이거겠죠. 자, 그러면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강원도 사회적 경제 방향은 뭐냐? 거시 전략, 먼저 거시 전략으로는 남북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TF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민간 거버넌스 구조로 가야 되겠죠. 지금 경기도는 소통협력국이 있고요. 밑에 민간협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간협치과의 사회적 경제 담당 거버넌스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강원도에서 TF를 구성하면서 민간 거버넌스 구조로 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펀드 상품은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그 사회적 금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법적으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금융기관과 협력을 해서 펀드 상품,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뭐 1,000억을 모아서 펀드로 팔든지 아니면 해서 지자체 일부 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은 그 펀드 상품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민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나 아니면 협력체를 만들어서 펀드 상품을 판매를 해서 기금을 마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다음에 이제 남북교류협력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이거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근데 여기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단순히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북한하고 어떻게 경제적인 어떤 물류 교류만 할 건가가 아니라 실제로 이 남북 상생 경제 또는 남북 평화 경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해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북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정은 시대에서는 북한이 예측 가능한 사회예요. 그래서 충분히 자료만 되고 이 교육만 되면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예전처럼 냉전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 권위 있는 평화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연구기관들하고 네트워크 하는 건데 제가 여기 제시했던 덴마크의 그 노르딕 아시아 연구소는 이 헬 핑거슨 박사가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북경에 와 있고 남북한을 굉장히 많이 보고간 분이에요. 그래서 남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분이고 실제로 계속 비공식적으로 우리 남한의 이쪽 북한 관련 경제단체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사업으로 보면 이제 사회적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공동사업들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 역시 좋아하는 건 돈입니다. 돈을 갖고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그냥 현금을 가지고 들어가기보다는 북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도 은행이 있습니다. 상업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그 상업은행의 돈주를 역할하고 있는 돈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휴대폰이나 주택이나 건설, 자동차, 운송 업의 상당 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중국 또는 제1교포로 구성된 돈주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돈주의 역할 같은 그런 어떤 자금원을 기금을 모아서 이 사회적 금융을 북한의 그 금융기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오이코 크레딧 인터내셔널은 그 세계적인 금융협동조합입니다. 전 회장이 왔었어요. 2014년도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북한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단독으로 하고 싶지 않다. 한국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한국의 브랜치를 설립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 얼마를 대면 거기에 50%를 한국이 그 매칭 돈 내면 매칭 펀드를 하겠다고 이제 의사를 전달을 했었어요. 요거 크레딧 인터내셔널에.
그다음에 이제 1차, 3차 산업 분야 공동사업을 위한 남북 조인트 소셜 벤처도 생각해 볼 수 있죠. 2차 제조업을 빼면은 제조업은 아마 일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일반 시장 기업들이. 마지막에 이제 남북 흡술고루 및 공동연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경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대입 경제에 대한 비교 연구나 또 새로운 경제 모델 가능성, 협동 경제, 그 공자하고 기업수하고 그다음 협동 농장 중에서 협동 농장 협동 경제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은 사회주의 경제 원칙을 고수하면서 인민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밑으로부터의 개혁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개입 경제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들이 이제 김정은 시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대외 협력과 해외 자원 유치를 위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 탄력성을 사회주의 경제, 개입 경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시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역사와 경험이 짧아서 유럽처럼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 방식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일종의 반주도 일자리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민간 주도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토대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의 사회적 경제 상황은 오히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이라는 새로운 조건의 등장은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내부적으로 기업으로서는 생존력과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적경지역인 우리 강원도는 이런 제반 조건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남북경협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다른 지자체들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내년 말까지는 북미 관계 계속 수월될 거고 남북 관계도 수월해지는 것이 계속 갈 겁니다. 이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강원도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내후년에는 아마 좋은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남북 협력의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